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대통령대학원. 제가 대통령대학원을 개설하여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지식을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측면들을 고발하고 국민들이 명확히 알아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을 하고자입니다. 이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또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 또 언론인이라는 사람들, 관료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총명한 두뇌와 지식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짜 국민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유튜브 대학원인 대통령 대학원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대통령을 뽑을 국민도 들어야 할 강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지식을 알아서 우리나라를 후손들에게 반듯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관위를 무너뜨릴 하늘의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선관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뭐 초등학생들이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왜냐하면은 선관위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법 정신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정신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행정부, 뭐 장관들, 그리고 사법부, 법원, 판사들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공정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거 없이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요. 자,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초법적 초권력 중앙선관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법적이다, 그렇죠? 네, 초권력이다, 초권력이에요. 네, 초법적입니다. 네, 대통령이 탄생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선관위가 움직여야 되는데 공정하게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관위원장, 법원장 같다라는 거예요. 선관위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행정부인 선관위 위원장과 법원장이 같다라는 거예요. 상고법원 입법 청탁 적절한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입법 청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머리를 쓰는데 국민들이 이제는 똑똑해지셔가지고 다 압니다, 이거. 네, 그리고 제주도 선관위 위원장이 법원장이에요. 오석준 법원장입니다. 3권 분립이 안 됐죠? 그쵸? 네.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원장이었으면은, 바른 소리 합니다. 3건이 분립돼야 하는데, 어찌 법원장을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을 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반기를 들 것 같은데요. 네, 충북 선관위 위원장의 허용석 법원장 선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법원장이면은 공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진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강원도 선관위원장의 춘천 지법원장, 그쵸? 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친여 성향, 대선도 중립성 시비 우려. 자,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탄생, 그쵸? 네. 또 국민의힘은 김명수 비리백서 지필 착수 낱낱이 기록한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이
비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창피한 거죠. 또 여기 보면 임성근 녹취록 공개에, 그러니까 아시죠? 판사가 이 대법원장하고 대화하는 것을 공개한 겁니다. 법조계 대법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저버렸다. 그러니까 법조계는 다 얘기해야 돼요. 중앙선관위에 또는 지방선관위 위원장을 판사나 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맡는 것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법공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2달 만에 재개. 자, 이렇게 대법원장들이 재판에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뢰를 잃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 거짓말 그리고 녹음 파일, 그쵸? 나오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쵸? 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지 볼까요? 선생님께서는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면서 심산정,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홍준표,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후보 이렇게 돼요. 기타 다른 후보.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연구 방법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석사, 박사 공부할 때 보면은 연구 방법 중에 통계를 낼 때 또는 논문을 쓸 때 설문지에 질문지가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논문이 진짜 이게 객관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질문지의 질문이 잘못되면 그 연구 결과는 의도된 연구 결과 아니냐. 이렇게 교수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연구 결과를 이미 정해놓는 거야. 연구의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설문지부터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짜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런 논문을 우리가 막 비판하죠. 당신 논문은 당신 생각에 그 결과가 그렇다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설문지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소위 말해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자기가 뭐 석사 박사다, 또 내가 무슨 교수다, 그리고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다, 내가 무슨 판사다, 검사다, 뭐 변호사다 해가지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민본 정신이에요. 민본 정신.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후보 해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빠진 후보들은 어떻게 될까요? 빠진 후보들은 아예 여기에 여론의 형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론의 형성에 이 사람들은 아예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당. 어떤 정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해놓고 그 정당들도 보면은 그냥 자신들이 정해놔요.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나오죠. 네. 어떤 정당을 지지합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그의 정당. 그의 정당. 그럼 이제 이 그의 정당들은 뭐예요?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고 아주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쵸? 여기 대통령 후보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민주당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의 정당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를 보면은 지금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사람은 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이재명이 1위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다. 그 다음에 이낙연이다. 이렇게 쭉 나오고 심상정 0.9%. 그쵸?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후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 후보 없음에 21%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 후보 없음 21%. 그러니까 후보 이름을 안 부르니까 지지 후보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라고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논문 쓸 때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 뭐 대학교만 다녔어도 기본입니다. 이거는. 네? 대학교에서도 논문 쓸 때 항상 양심적인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논문이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논문의 결론을 먼저 정해놓지 말고 그쪽을 몰아가지 말고 내가 예상한 거와 다르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열어두는 게 객관적인 논문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봤어요. 그러면은 자, 선관위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관위가 불공정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를 무너뜨릴 하늘의 비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삼권 분립. 자, 우리가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 이게 첫 번째,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법도 재판을 하면은 그 관할 지역이 정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선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재판의 관할은 그 강원도의 법원이란 말이죠. 근데 그 법원장이 거기서 같은 지역 관할이다? 이 재판은 공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웃기죠? 되게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그 사람이 그 사람 관할에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소지가 높죠. 이거 굉장히 면죄부를 준다라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를 고도로 쓴 거예요. 고도로. 자, 판사 프레임을 촥 해서 판사는 공정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니까 고로 공정하다.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대법원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깨졌죠. 머리가 깨졌죠. 아니네? 그럼 판사가 공정한 게 아니었네? 그래서 어제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전관 현관 비리를 저지르고 있네? 누가 씌워놓은 프레임이고 무엇을 위해서 씌워놓은 프레임인가? 그쵸? 세 번째, 재판은 이 재판도 재판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 거래. 그래서 전직, 현직, 그러니까 어제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전관, 현관 유착 비리를 하면서 재판 거래가 되죠. 비밀 변론, 전화 변론 되죠. 또 행정 권력이 돼가지고 이게 법원도 하나의 행정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의 권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있는 곳엔 다 권력화되어 있고 그 권력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그 정당에 가보면은 그 정당에서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고, 아무리 국가가 민주화됐다 해도 그 민주화 돼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독재를 한단 말이에요. 독재 권력이 돼버려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이기적 유전자가 있고 지배하고자 하는 유전적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침팬지들도 보면은 지배하죠. 막 힘센 놈들이. 이것처럼 똑같아요. 힘이 세지면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진짜 그분들은 애민 정신이 너무나 뜨거운 분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국민에게 주려고 그랬던 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진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력자가 지배하려 하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다.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다.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삼권 분립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 관할이 그 지역인데 그 지역 법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는다? 이거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법원 행정 권력이 작용해서 재판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이거는 무시무시한 국민 탄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을 향한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책이 뭡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시위를 하세요. 어떤 시위를 합니까? 부정선거 시위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하면은 안 통해요. 바보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미친 사람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패배자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공의로 시위를 해야 돼요. 공의. 무엇이 공의입니까?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헌법 정신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 법원장 이 제도를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정신 삼권 분립 준수하라.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이 웬 말이냐? 지역 선관위 위원장 법원장이 웬 말이냐?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시행해라. 이 시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선관위 위원장은 누가 맡는다? 민간인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민간인. 민간인이 공정하게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거가 공정해집니다.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 하나 많아요. 제가 하늘의 비책을 알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위해라. 무슨 시위? 삼권 분립 준수하라. 대법관이 행정부의 수장이 웬 말이냐? 삼권 분립 준수하라. 선거의 공정성 위하여 민간인 위원장을 위촉하라. 이렇게 시위를 하세요. 그리고 각 지역 위원장에 법원장이 웬 말이냐? 법원장이 웬 말이냐? 재판거래, 그리고 삼권 분립, 그리고 법원 권력이 선거 권력이 된다. 이러면은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될 것인가? 이걸 시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다 막 이러면은 그냥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패배자 아니면 사회 혼란 아니면 사회 혼란 조장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가 있다는 공의. 맞네. 헌법 정신 위반이네. 삼권 분립 위반이네. 재판거래 가능하겠네. 그리고 관할주의, 지역 관할주의. 저 사람이 법원장이었는데 저 사람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그러면은 그 재판이 공정해질 수 없어. 거기서 만약에 불법 선거가 일어났어. 그게 재판에 회부가 됐어. 그러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아. 그쵸? 그 다음에 법원 권력, 법원 행정 권력이 법원 행정처 잘 기억하세요.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부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법원 행정처. 그래서 법원 권력이 법원 행정 권력이 작용해서 재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부정선거고 뭐고 다 못 막잖아. 대통령 선거 하나 많아 아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시위를 해가지고 선관위원장 교체, 민간인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이 시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통령 대학원을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IQ가 100단이지만 정말 머리가 좋으신 진짜 IQ 한 200단이 되시는 분들이 저렇게 위에서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잔머리. 잔머리를 써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대학원 최고의 지식, 대통령들이 듣는 최고의 지식 이 강의를 해야겠다. 누구를 위하여?
대통령을 뽑는 국민들을 위하여. 이것이 민본입니다. 감사합니다.